자, 그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살짝 삐뚤어져서.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따로 있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만 그라운드 픽처럼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클릭을 할 때 크게 문제를 많이 못 느꼈습니다. 이유는 얘네들이 전부 다 볼록한 형태들을 갖고 있어요. 뭐 평면인데 볼록하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네들이 뭔가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안에 예를 들면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은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높이 정보를 뽑아야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3개 이상,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2개 이상이면 얘를 먼저 확인을 할까, 얘를 먼저 확인을 할까에 따라서 우리가 클릭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다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썼던 정보 중에 하나, Z값에 대한 부분, 퍼스펙티브 매트릭스를 통과하고 나면 X하고 Y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통 썼는데 Z값 부분에는 높이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정보가 지난주 얘기 드린 그림처럼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박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보이는 박스지만 Z값들이 3840, 어떤 건 3200.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박스가 있는데 이대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것들 3200, 뒤에 있는 것들 3840.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왜 작은 값이 앞에 있냐고요? 예,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매핑을 했고요. 니어 플레이는 1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까워 보이는 것들이 Z값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Z값이 큰 거는 뒤에 있고 작은 것들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순서대로 똑같이 이렇게 생겨있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 딱 보였을 때 여기를 클릭을 하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Z값을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Z값을 알고 있을 때 과연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일까? 그러면 여기는 1.5, 2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의 뭔가 비율로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형적인 뭔가 변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과 1.5면은 이 사이를 우리가 내분화할 수 있고 1과 2면 이 사이를 내분화할 수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점이 있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이고 면적을 가지고 비율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에서 오메가2가 B 지점을 뜻하는 이유는 이 P가 점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쿵 하고 그치면 어떻게 돼요? B에 대한 영향력은 따질 필요 없이 A하고 C를 선형적으로 내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점점 가서 여기 탁 붙어버리면 면적 오메가2가 0이 되겠죠. 면적이 0이 되니까 오메가2의 비율은 따지지 않고 오메가1과 오메가3의 비율만 가지고 A, C를 내분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대쪽에 있는 것들, 이 삼각형의 반대쪽을 비율을 뜻하더라. 만약에 이 P가 이쪽으로 쭉쭉쭉쭉 가서 A점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P에 있는 값은 A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오메가1은 바로 이 면적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메가2, 오메가3는 0이 돼서 사라지고 오메가1만 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면적의 합은 비율이 1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2, 3. 얘가 여기 붙어 있으면 오메가2 0, 오메가3 0이기 때문에 오메가1은 1이고 P는 A하고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삼각형이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이 3차원 공간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선형 변화를 하게 되면 직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면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면이 하나의 평면이기 때문에 삼각형은 무조건 평면이니까 이 위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선형 변환의 형태로 A, B, C 세 개의 벡터에 대해서 오메가 1, 2, 3를 곱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이
쫓아오실 수 있고, 그리고 예제가 많이 있어서 예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클릭이 되는 지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했다, 또는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4개가 있다면 얘네들의 Z값, 클릭이 된 요소만 Z값이 가장 작은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소팅을 한번 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복잡한 다른 소팅 만들어서 쓰지 않고 퀵소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어떤 게 제일 가까이고 어떤 게 제일 멀리 있는가 계산해서 가까운 것부터 클릭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퀵소트하고 나면은 제일 가까운 것들, 제일 근처에 있는 거, 어떤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이 첫 번째 배열이 가장 가까운 것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맥시멈 위주로 소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값이 소팅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데이터 꺼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 5, 3, 18, 9가 있는데 퀵소트 하고 나면 뭔가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마이너스는 1을 서로 바꾸면 큰 거 위주로 뽑을 수도 있고, 또는 작은 거 위주로 뽑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엑셀 같은 거 써보시면 올림차순, 내림차순이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1과 1 관계를 서로 뒤집어 놓으면 내림차순이든 올림차순이든 순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예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수영복 사진까지 했었고요. 숙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시면서 예제가 많기 때문에 그 예제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일부만 수정을 하시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제가 생각보다 많지만 쉽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숙제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숙제를 안 하는 사람들만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는 열심히 하시고요. 숙제에 대한 기준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 그대로 유지해서 갈 거고요. 자, 26, 27번은요, 여러분들이 큐브를 갖다 놓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만드시면 돼요. 뭐 어떤 예제든 갖다가 변형해서 2개 이상을 짜깁기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폴리곤들, 삼각형 폴리곤들이 클릭이 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적용하고 그 다음에 소팅하는 기법들 앞에서 소개된 것들 잘 카피해서 갖다 붙이시면은 실린더도 하나씩 폴리곤들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멀티플 오브젝트는 실제 코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를 만드시고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클릭하는 예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은 인터폴레이션,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을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산기나 매트랩 쓰시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삼각형이 있는데 000, 300, 010, 00-1, 301, 311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연결 관계를 그냥 제가 짝대기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00-1, 301, 311 이렇게 세 개의 점들로 되어 있는 A 삼각형, B 삼각형이 있을 때 내가 어딘가를 클릭을 하면은 그 클릭된 부분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직접 손으로 한번 인터폴레이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찍으셔가지고 편한 점을 하나 찍으신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되는 비율만 잘 뽑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를 클릭하고 그 점은 A라는 삼각형의 세 점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점은 비율이 얼마다, 이 지점은 B에 대해서는 비율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Z값이 있잖아요. 000-1, 1. 그래서 00, 00, 30, 30, 31, 01 얘네들은 XY 2차원 평면에서의 점들이 되겠고, 뒤에 Z값이 있으니까 그 Z를 토대로 XYZ, 뭐 여러분들이 이걸 앞에 클릭 문제로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데, 이 위에 뭔가 2개의 펜이 어디 갔죠? 문제를 이해를 못 하실까봐 앞서의 예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XY는 내가 X, Y
000, 00이죠. 그 다음 30, 여기 하나 있고, 01. 그래서 요게 점이 하나 있죠. A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 삼각형은 여기 지금 Z값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그림에 00, 30, 31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30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A하고 B가 그려지겠죠. 여기서 쉬운 점을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하셔서 찍은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A에 대한 0, 0,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도 되게 쉽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 1, 1이기 때문에 이 점이 어떤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좀 쉬운 걸 잡으시면은 헤론의 공식 좀 쉽게 풀려서 나오겠고, 점을 어려운 걸 잡으시면은 조금 복잡한 숫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직접 하셔서 손으로 풀어서 종이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손으로 풀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수업에서 손으로 푸는 것들을 잘 안 시키는데, 이 베리센트릭은 뭐 매트랩으로 짜셔도 좋고 뭐 파이썬으로 짜셔도 좋은데, 뭐 꼭 손으로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내가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 점들을 대입해 봤더니 어떤 값이 나오더라,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이거를 한번 손으로 풀어보세요 했더니 생각보다 헤론의 공식 풀고 하다 보면 에러도 많고 실수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직접 짜셔가지고 제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를 안 틀고 시작을 했네. 지난주에 아주 쇼킹한 JYY 잘 찾아보시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유행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트래킹 카라고 하는 예제는요, 역시 정보를 표현을 하는데 약간 좀 다르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제 좌표가 표현되고 있죠. 근데 주지에서 보셔야 되는 상황은 실제로 자동차는 정중앙에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환경들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여태까지 보시면은 이 좌표계가 움직인 적이 없는데 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를 달리 했더니 정보도 표현을 하지만 카메라 좌표계가 바로 이 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면 카메라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배경이 이동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카메라에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있는데, 카메라 뷰 포인트에 로테이션은 사용하지 않고 트랜슬레이션만 사용을 하시면 이런 효과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게 깨져버리니까 여기서는 마우스를 쓰지 않고 위에서 쫓아다니는 예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재미는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경이 움직이고 있죠. 자동차는 정중앙에 있고 로테이션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태까지 만든 코드에다가 새로 이걸 짤 필요가 없고요. 이 자동차 움직이는 코드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카메라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뭔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모바일 로봇 쪽에 다루게 되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있어요. 자꾸 쫓아가면서 패닝하는 것보다 이게 편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숙제 많은데요. 이 31번은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30번까지가 지난주에 숙제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파트를 이번에는 빼고 갈까 했는데 중요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서 이 폴리곤에 대해서 조금은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짧게 한 40분 안에 한번 끝내볼게요. 양은 좀 많습니다만 17장이나 되는데 1시간 안에 안 되겠는데. 자, 이 삼각형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원래 정의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삼각형의 정의는 B하고 C를 더한 것이 반드시 A보다 커야 되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이런 정의를 갖는 것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유클리디언 공간에서 유클리디언 거리를 가질 때에는 삼각형을 꾸미게 되면 반드시 이걸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게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공간이 왜곡이 되어 있을 때 뭔가 정말로 삼각형이 아니라 이 공간이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제 손가락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때는 이 규칙들이 깨지죠.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고 나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이는 거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몇 가지 부분에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3차원 비전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래픽 파트에서도 필요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증강가상, 3차원 비전 또는 그래픽이 합쳐져 있는 증강가상 같은 분야에서 뭔가를 풀 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과 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F 베타, S 베타가 있으면은 F하고 S의 비율을 알파 베타로 내분을 하게 되면 인터폴레이션 하면 V라고 하는 벡터가 생긴다. 그때 V는 알파 더하기 베타, 서로 반대죠. F하고 베타, 알파하고 S. 이게 서로 반대라는 것들, 인터폴레이션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앞서서의 베리센트릭 예제에서 보시면은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에서도 서로 반대죠. 오메가 2하고 B, C하고 오메가 3, A하고 오메가 1. 개수가 1차원 문제가 또는 2차원 문제 차원으로 설명하기 그런데 두 개의 관계를 표현하다가 세 개로 바뀌게 되면 세 개는 두 개의 관계는 길이 대 길이로 인터폴레이션 내분을 하잖아요. 세 개가 되면 얘들은 면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개가 되면 볼륨으로 부피로 비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세 개가 지금 세 개를 비교하니까 비율은 세 개가 나왔고 1차원 두 개인 것은 1차원으로 표현되니까 길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길이보다 차원이 높은 면적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한 거고요. 서로 반대쪽에 비율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알파하고 베타는 1을 만족을 할 때 알파하고 베타의 비율이 1을 만족하면 요 위를 왔다 갔다 하겠고요. 알파의 값을 0보다 크고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 0보다 크고 각각 크기는 1보다 작게 되면 이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알파가 0에 가까우면 여기에 붙어 있겠고요. 베타가 0이 되면 알파는 무조건 이 수식에 의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알파가 0일 땐 여기 있고 베타가 0일 땐 여기 알파는 1, 베타는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가 점점 증가하면 베타는 작아지면서 이쪽에 라인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 베타는 각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면 삼각형을 그리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작게 되면 이 안에를 전부 다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알파가 0, 베타가 0이면 이 점이 되겠고 알파가 0.1, 베타가 0.1이면 이 근처 어디가 되겠고 알파가 0.5, 베타가 0.5면 이 근처 어디가 되겠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왜 배웠을까? 별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학적으로 이걸 쓰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여기 사실 이거를 쓰는 분야는 그래픽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 정보가 여기 해서 세 개의 점을 알려줬을 때 F 벡터, S 벡터를 그린 다음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결하는 라인으로만 여태까지 하셨지만 이 사이에 색깔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이를 정의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수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값을 점점점 늘려나가고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안을 색깔로 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이제 이번 챕터가 끝나고 렌더링이 되는 오픈GL에서부터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배운 것이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이 사이를
1보다 작은 값들로 채워서 뭔가 요 사이들을 전부 다 정의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있으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이면은 아씨 문제를 다루면 우리가 2차원 문제가 되고 포문도 두 번 써야 되니까 힘들어서 문제를 한 차원으로 파라미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V는 람다 F 더하기 1 빼기 람다 S라고 하는 바로 선분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녀석은 람다가 0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가 0이면 어떻게 돼요? F에 대한 건 없어지고 S가 되겠죠. 그래서 F하고 S가 있을 때 V는 람다가 0이 되면 S축을 가리키고요. 람다가 1이 되면 V는 1F, 그리고 S는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F가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 값들을 변형을 시키면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직선의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배우신 것처럼 y는 ax 더하기 b 3차원인 경우에는 무엇분의 x 빼기 얼마는 무엇분의 y 빼기 얼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뭔가 a x 빼기 이거는 b분의 y 빼기 y0 c분의 z 빼기 z0 이렇게 해서 3차원 직선의 수식이 만들어질 텐데 직선은 만들기가 쉬운데 선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분은 시작점에서 끝날 때까지 그 사이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픽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뒤에서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 사이를 가리키기 위해서 람다는 0에서 1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 람다는 무조건 0에서부터 2 사이만 있으니까 여기로 관통하는 라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만을 가리키는 짧은 직선, 무한히 펼쳐지지 않는 짧은 직선인 선분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규칙들을 써가지고요. 여기 람다로 이 부분들을 대체해가지고는 람다하고 알파하고 베타 세 가지의 변수를 쓰면 이 사이에 대한 면적들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그냥 위에 있는 앞서서 있던 람다라고 하는 수식에다가 여기 알파 비율, 베타 비율 해서 이 사이의 면적들을 표현하니까 결국은 람다 알파 1 빼기 람다 베타에서 람다와 람다 2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는 이 사이를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의 수식을 이렇게 여기서 보셨던 수식을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을 해놓은 것이구나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람다 1은 0에서 1 사이, 람다 2도 0에서 1 사이만 있게 되면 람다 1이 1이에요. 람다 2가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F의 람다 1배 F하고 똑같겠죠. S의 람다 2배 람다 2가 만약 1이라면 얘는 하나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여기로 이렇게 뻥 하고 튀어나가 버렸죠.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 하나가 더 있는 게 람다와 람다 2의 합은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룰을 씁니다. 그래서 0.5, 0.5면 두 개가 합쳐갖고 이제 요 끝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람다 1 0.5, 람다 2 0.5 하면 F의 0.5배 더하기 S의 0.5배 하면 두 개를 합쳐서 이 지점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아마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하나의 사례로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새로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예제를 곧바로 제가 만들었네요. 모양 빠져. 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이 7페이지에 있는 예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F, S, T라고 하는 벡터 3개가 있어서 폴리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원점 또는 또 다른 점 O가 있고요. 여기에서 평하고 써서 여기 PF, PS, PT 원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벡터 3개가 있는 거고 여기에 한 점을 P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앞서서의 문제에서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써서 이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펜이 어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 하나, 이거 하나 해서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해서 부호가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 쪽을 향하게 되면 세 개가 다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면 얘는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라든가 스캐너를 활용하는 예제들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점이 폴리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어프로치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방향을 F라고 하고요. 이걸 S라고 하고 이걸 VT라고 정의를 할게요. 원래는 원점에서 벡터들이 정의가 되지만 원점을 이동시켜서 여기 한 점을 원점으로 해놓고 벡터 3개의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배운 거하고 되게 유사해지죠. 여기는 F, 여기는 S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VT라고 하는 것은 람다1 VF 더하기 람다2 VS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람다1, 람다2의 합은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점이 바깥에 나가 있다면 이때 람다1, 람다2는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가 아닌가 앞에서 보셨던 바로 이 수식을 만족하는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역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풀어보면요. VT는 람다1 VF 더하기 람다2 VS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는 람다1하고 람다2를 알아야 되겠죠. VF, VS는 여기 있는 점 3개를 알고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벡터 구할 수 있고 이거 구할 수 있고 이거 구할 수 있어요. VT 알고 있고 VF 알고 있고 VS 알고 있는데 람다1, 람다2만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x, y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면 vtx, vy여기는 여기에 vf x 성분, 람다1하고 곱해지는 부분에 또 y 성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람다1하고 람다2를 구해야 되니까 얘의 역행렬을 구해서 여기다 곱해줬을 때 람다1하고 람다2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걸 체크를 하시면은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방법을 안 썼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바로 역행렬을 구하는 부분이 2차원 역행렬을 구하기가 쉽습니다만 2차원 역행렬의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역행렬이 나오지 않는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이용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싱귤라 문제들로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행렬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 앞서서의 크로스 프로덕트들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값이 AD-BC가 0이면은 싱귤라 하잖아요. 근데 0에 가까울 때 또 각종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아예 문제를 크로스 프로덕트만 가지고 푼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때는 정교한 역행렬 구하는 루틴을 갖고 계실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계산을 했어요. 이대로 디터미넌트 계산을 해가지고 AD-BC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때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싱글러 하니까 내가 풀 수가 없고 폴스 케이스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 디터미넌트 값 밑에 내려가고 역행렬, 이 녀석의 역행렬은 디터미넌트분의 1 얘네들 순서 바꾸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곱하면 람다1, 람다2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나온 람다 L1은 여러분들 람다는 람다입니다. 그래서 람다1이 L1, 람다2가 L2라고 써져 있고 걔네들의 최종 값을 이 수식으로 구한 다음에 0보다 작으면 폴스, 1보다 크면 폴스, 두 개의 합이 1보다 크면 폴스, 바깥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잘 됩니다. 되기는. 근데 이제 딱 경계 지점 근처를 찍었을 때 이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살짝 큰데 거의 0에 가까운 값일 때 람다 값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겨서 디터미넌트가 0에 가까워지면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람다 값이
디터미넌트가 0에 가까워지면 나누기를 하니까 람다 1, 2가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1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잘 적당히 풀리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의 사례로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디터미넌트가 0인 거, 디터미넌트 행렬식 AD-BC가 0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루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루틴이 좀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크로스 프로덕트 쓸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앞에 있는 예제들은 전부 다 크로스 쓰는 걸로 통일을 시켜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구하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겁니다. 1번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 우리 헤론의 공식 써서 베르센트 구할 때도 필요합니다만 각종 경우에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관련된 거 할 때 바로 이 수식이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2분의 1 fs sin 세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크로스 프로덕트의 절대값은 fs sin 세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f 도트 s는 뭐예요? f의 절대값, s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 그리고 f 크로스 s의 절대값. 이 두 개가 달라요. 얘는 절대값이 안 씌워졌죠. 근데 크로스의 절대값은 f s 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을 구할 수 있으면 사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적은 도트 프로덕트는 코사인이고요.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식, 이거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식이고요. 헤롤로 공식도 고등학교 때 책에 한 구태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벡터 형태로 다시 바꿔놓으면 어떤 면적 삼각형이 있고 fs가 있고, 그러면 얘의 길이 사인 세타. 이것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f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리고 사인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코사인 세타고 이게 바로 이 길이가 f 사인 세타죠. 그러면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 하는 삼각형의 법칙으로 푼 거고요. 이 3번의 경우에는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수식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벡터로 가기 위해서. fs sin 세타인이라는 수식을 가지고요. sin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이유는 세타가 끼인 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삼각형의 모든 각도는 180도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각도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요. 코사인 제곱은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도트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정리하면 2분의 1 f s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얘는 f 크기, s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양쪽을 제곱해서 f 도트 s의 제곱은 f 제곱, fs의 크기의 제곱의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바깥에 있었던 fs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제곱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제곱들이 여기 들어가 버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면적 구하는 방식이고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이제 오늘 내용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무언가 여기 폴리곤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폴리곤이 여기에 이렇게 갈라져서 있겠죠.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뿅 하고 레이저를 쐈어요. 쭉. 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제 손가락에서 뿅 하고 레이저를 쐈어요. 여기 통과하죠. 네. 여기에서 이걸 쏘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벡터 방향을 가지고서 제 손가락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벡터로 뿅 하고 쏘면 여기 관통하는 점이 생기겠죠. 이 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구해보고 이때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법이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폴리곤이 있는데 내가 한 점에서 이쪽으로 벡터를 쐈을 때 여기에 두 개의 여기 있는 폴리곤과 이 벡터가 만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면
만나는 점과 시작점이 있으니까 두 개 사이의 연결,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거리 구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수학을 이해를 해주면은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평면이라면 평면이 있고 점을 점에서 벡터를 하고 쏘면 이 벡터와 요 벡터, 요 녀석은 요 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교차점을 찾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평면이 아니라 폴리곤이에요. 폴리곤으로 되어 있고 그 폴리곤을 관통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평면 방정식하고 다릅니다. 얘의 삼각형으로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평면 방정식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쏘게 되면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다가 쏘면은 이렇게 통과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점에서 이 방향으로 벡터 쏘면 이 평면을 통과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이 폴리곤을 통과하는구나, 이 폴리곤과 평면은 이 폴리곤은 평면의 방정식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 세 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평면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얘가 평면을 통과하긴 하지만 이 폴리곤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이제 문제가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되고요. 여태까지 배우신 것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폴리곤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벡터는 P/3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호모제니어스 연산에 의해서 뭔가 공간상의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여기 있는 점들은 P' 이 되겠고 걔는 H 연산에다 P가 곱해져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점 세 개가 P'이라고 할게요. P1', P2', P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세 개의 벌텍스를 가지고 이 점에서 특정한 벡터 방향으로 쐈을 때 여기를 통과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라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H가 곱해진 게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뭔가 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이제 평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평면이고요. 5점에서부터 하고 여기 실제 X 벡터가 있어요. 원점에서 X 벡터가 있고요. 이 까만 점에서 V 방향으로 레이저를 쐈는데 그러면 이때 이 평면을 통과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평면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평면의 방정식에 노멀 벡터 구합니다. 노멀 구하는 방법은 이 평면 위에는 이렇게 폴리곤인 3개가 벌텍스 3개가 있어서 폴리곤 하나를 이루고 있겠죠. 이 세 점을 벡터를 이렇게 구해서 크로스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노멀 벡터를 쉽게 구하죠. 노멀은 구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노멀은 제가 지우고서 하겠습니다. 노멀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 L을 구하는 방법, 점과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고등학교 때 배운 수식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V 벡터로 점에서 V를 쭉 하고 쏘고 만나는 점을 V'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라고 고등학교 스타일로 써놨고요. a, b, c는 노멀 벡터이기 때문에 조금 대학교 스타일로 쓴다면 x, y, z를 벡터 x로 표현해서 a, b, c는 노멀 벡터이기 때문에 n과 x의 도트 프로덕트 이 부분이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d는 0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p라고 하는 점을 이제 p가 어디 있는가? P가 뭐지? P가 요 점이네요. 아닌데. 풀기는 지금 제가 여기를 P라고 했네요. 진짜.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네요. 요 점을 지금 제가 X 벡터라고 했는데,
x라고 계속 합시다. 이거 괜히 헷갈리기만 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있는 x하고도 헷갈리나? 이걸 바꾸시죠. p 이렇게 하면 깔끔하네요. 자, 이 점은 p입니다. 여기도 갖다 써놔야겠다. 자, 그러면 이 점은 P점이고 거기에 PX, PY, PZ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L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이 부분을 평면방 정식을 대입한 게 바로 길이 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P 지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V 벡터도 알고 있는데 바로 이 평면의 점 V 프라임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폴리곤의 노말을 구한다라는 것들,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여기 폴리곤이 원래 이게 평면방 정식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들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요. 점 3개가 있고 얘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찾고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노멀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멀 벡터 x 더하기 d는 0, 그리고 이 d는 여기에 x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x를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대입을 하는 거죠. pf나 pt나 ps를 넣었을 때 d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pf를 넣어도 d는 어떤 값이 나올 거고요. pt를 넣어도 어떤 값이 나오고 ps를 넣어도 어떤 값이 나오는데 세 가지 경우에 d는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개 중에 한 점 그냥 여기서 눈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 여기나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걸 대입을 하면 d는 ps를 넣게 되면 d는 마이너스 n 도트 x x가 ps였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방 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의 수식에서 보면요, 뭔가 여기에 삼각형 폴리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점에서부터 삼각형의 노멀 벡터를 구하는 부분 바로 여기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방 정식을 구하는 부분 바로 여기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평면방 정식 구했고 점 P를 알게 되니 이제 L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준비 작업들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구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편한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V'을 구하고 싶거든요. 먼저 평면에 대한, 폴리곤에 대한 건 생각 안 하고요. 폴리곤이 만든 평면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폴리곤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 X네. 그냥 X라고 표현합시다. 여기서부터. 다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바꿔놓을게요. 다 바꿔야 되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x에 x, x에 y, x에 z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1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자, 케이스 1은 여기 x 벡터가 있고 길이 L 구했고요. 노멀 벡터 구했고요. V 벡터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하면 되거든요. 자, 이 그림을 이제 옆에서 한번 보세요. 옆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까지의 길이가 L이에요. 여기에 뭔가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L인데 이쪽 방향 벡터는 뭘로 되어 있는가 보시면 이 벡터는 V로 되어 있고요. 이 V의 유닛 벡터를 구해봅니다. 유닛 벡터 VU는 크기 절대값으로 V를 나눈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V가 있고 이 방향 단위 벡터 VU가 있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했고 여기에 VU가 크기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만큼 갔는데 그걸 요 위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길이 LU를 얻었다 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여기도 이 부분은 직각이 되겠죠. 이거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있죠. 얘네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을 만들 수 있죠. 이게 전체 V인데 이만큼 가는 거는 VU고 얘가 여기에 투영이 되면 거리 LU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L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율을 잡아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지점이 뭐예요? X잖아요. 그래서 X 이렇게 X 더하기 요 길이는 얼마예요? 뭔가 VU의 비율 T만큼 간 겁니다. T가 1이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겠고요. T가 2면은 요 길이의 2배가 되겠고 뭔가 비율을 따져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V'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T는 무엇인지 비율에서부터 쉽게 알려지죠. T의 비율은 뭐하고 같아요? VU가 몇 배만큼 간다를 뜻하는 거니까 LU가 몇 배만큼 가면 L이 나오는 거하고 정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T는 L분의 L이 될 것이고 LU는 쉽게 구할 수 있죠. VU를 이쪽 벡터에 대해서 노멀 벡터 이쪽 벡터 VU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벡터는 뭐예요? 노멀 벡터는 위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노멀 벡터죠. 그래서 VU를 마이너스 노멀 벡터에다가 내적을 해주게 되면 LU라고 하는 거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를 구했기 때문에 VU 알고 있는 값이고 N 알고 있는 값이고 L 알고 있는 값이니까 T를 이제 구했죠. 그래서 T를 구해서 VU 위에 있는 거에다가 X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V'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게 되고요. 이 점을 알고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벡터 X에서 V'을 빼주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V'은 내가 원하는 폴리곤의 안에 있는가, 이 평면 위의 폴리곤의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에서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푸는 게 케이스 1이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게 조금 더 식이 간단해 보이죠. X 그리고 여기 V X만큼 간 다음에 V만큼 가게 되면 V'이 나올 텐데 자, 이 평면의 수식은 nx 더하기 d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V'을 이 안에다 넣으면은 0을 만족해야 되겠죠. V'은 아직 뭔지 모릅니다. V'은 평면상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을 하면 평면 위에 있어야 돼서 평면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겠고 V'은 무엇인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V 벡터의 u 방향에다 t를 곱하고 x만큼 가서 VU가 몇 배만큼 갔는지를 얘기하는 거라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식을 계속 풀어보죠. t가 미지수예요. n도 알고 있고 VU도 알고 있고 x도 알고 있고 d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t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d 넘어가고 n 크로스 tvu n 도트 tvu n 도트 x 해서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깔끔히 정리하면 t는 이와 같은 수식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V'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